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딱 어울리죠. 시작은 거창했으나 이제 끝은 미약하다라는 쪽에 어울리는 시장인 것 같아요. 반등 시작은 딱 했는데 바로 밀려버리는 형태로 지금 바로 쏟아져 내려갔는데요. 반등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애매하고요. 반등이 일단은 지난 저점 자리인 2300포인트 언저리 이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기까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죠. 아직까지 어떠한 그 위험성들이 해소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상승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매수에 풀매수에 막 임하거나 이러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한 도박이지 않을까. 도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되면은 대박이지만은 못하면 쪽박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박 아니면 쪽박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확률도 대박이 터지기에는 확률도 조금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역시 여전히 끄트머리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의 끝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하락의 끝이 어떤 모양일지가 문제인 거고, 그리고 하락의 끝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릴까가 문제인 거지 끝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나 과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려있는 종목들이 사실 반등 한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익권으로 돌아선다든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하나에 너무 희망을 걸고 기분 좋아할 필요까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약간 위축되어 있는 상태가 맞는 거고요. 연준 이사들은 계속해서 침체는 피해갈 수 없다, 일단은 물가가 먼저다라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조금은 과감한 베팅보다는 조심스러운 게 낫다.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볼만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라고 하면 조금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환율이죠. 환율이 이렇게 1440원대를 막 이렇게 터치했다가 지금 1410원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문제예요. 물론 환율이 올라갈 때 지수가 과하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지수가 또 과하게 올라갈 것인가,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이었을 때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것들이 리스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다. 하지만 환율이 1400원에서 1100원까지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400원대 고환율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상승률이 더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환율이 만약에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사는 사람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고 더 이상 안 떨어질 텐데 사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약간은 희망을 걸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하게 뭔가를 하기엔 아직까지 이르다라는 점이 포인트니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만큼 뭔가 과하게 매수에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으셔야 된다라는 점, 추가 매수의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점,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5종목이네요. 베트남 개발 요거 빼고는 지금 4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한가에 4종목이 보여지고요. 10% 이상 올라온 기업으로는 22종목이 보여집니다. 여전히 제약바이오 그리고 품절주 이런 종목들과 에너지 관련주, 유가 관련주가 조금 뛰어오른다는 게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은 총 8종목이 보여집니다. 상장 폐지가 되는 연희 BNT 빼고는 대부분 다 조금 이렇게 괴로운 형태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재무제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밑으로 밀리고 있는 유상증자 앞두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투자의 적기냐라고 하면은 참 안 좋은 시기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뢰를 피해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리스크가 더 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미코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미코 제가 상담을 했었어요.
요거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상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머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간 거예요. 제가 미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당장에 뭐 올라오기 조금 힘들다. 뭐 자회사가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코로나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여있고, 뭐 수소차 관련주로 이렇게 막 엮여가지고 올라오긴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거품이 충분히 빠졌고, 그리고 5,000원대가 돼야지 사볼만 한 자리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가게 되죠. 이렇게 상한가를 뭐 뉴스와 함께 말아 올리는 경우는요, 예측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진짜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상용화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뭐 돈을 벌 거다라고는 아직까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급등이 나왔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만큼 과대 낙폭과 함께 나오는 상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거품이었고 저 거품이 빠져야지만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5,000원까지 밀려야 매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 거지, 그 외로 뭐 그 이상부터 뭔가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 기업은요,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5,000원짜리가 되면 정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인 거죠. 어찌됐든 이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상한가에 갔다고 해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탈출할 만한 구간까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거래량만 보더라도 여기 12,000원 이상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여기 만원, 뭐 여기 만원대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 이하에 들고 있는 사람들 적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볼 때 지금은 상한가에 간 것이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9,000원대라든지 만원대까지 올라가면은 다시 빠져서 5,000원 또는 다시 지금에 만들어져 있는 저점 6,000원짜리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올랐다가 빠질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고,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은 사실 관심을 가지고 사볼 만한 자리가 6,000원대 이하, 5,000원대 가깝게 매수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관심 있게 보면서 빠지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상승에 따라 붙거나 희망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티캐스트입니다. 알티캐스트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자동차 부품, 그리고 IoT, 전기차 충전소 뭐 이런 쪽으로 엮여있는 기업인데요. 이것도 미국 전기차 인프라 사업 소식이 있다라네요. 그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뭐 일단은 요즘에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장 안 좋을 때 테마주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승을 부리는 테마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그렇게까지 출중하진 않죠. 적자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큰 희망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들어가시면 조금 고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것도 지금 2013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못 물리면 큰일 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미리 물리고 계신 분들은 탈출할 루트로서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시장 분위기 봐서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이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타이어 제조 설비, 타이어 금형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기업인데요. 뭐 오늘 뉴스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지분 변동이 살짝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상한가에 들어갈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단기 급락 이후에 생기고 있는, 여기 단기 급락이 이렇게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생기는 상승이고, 무상 감자 이후에 주식수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거든요. 감자는 자본을 줄인다라고 해서 주식수를 줄이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품절주가 됐다 보니까 이 적자가 아무리 나고 있다 하더라도 품절주 대열에 들어가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매수세가 또 매수세를 부르는 그런 형태로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품절주가 된 기업들은 갑자기 이상급등 현상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작전주 냄새도 나는 형태고요. 사실 지금 분위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8,000원 이상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프시겠지만은 좀 빠르게 잘라내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프롬바이오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탈모 치료 관련 특허 등록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탈모 치료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오는 게요,
시장에는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주식을 해오신 분들 한 최소 4년 정도? 3년 이상 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탈모 관련 이야기가 주식시장에 얼마나 많았는지요. 근데 그게 다 일종의 테마주가 되어버리고 전부 다 뭐 이상 급등 현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탈모 치료 관련 특허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탈모에 대한 관심사는 좀 큰 것 같아요. 뭐 저만 하더라도 요 M자 이마라고 하죠. 그런 탈모 때문에 탈모가 신경이 쓰이는데 막상 탈모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관심 가지고 탈모 치료를 알아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뚜렷한 해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미녹시딜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초 뭐 전통적인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약들은 있는데 어쨌든 부작용이 있는 편이고 그거를 제외하고 이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뚜렷하게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인의 어떤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탈모 치료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만한 방법이 별로 없는 건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차라리 모발이식 이런 것들이 낫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일상을 생각 한번 해보고 주변에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 한번 해보면은 이거 상승 그렇게까지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뜬구름 잡는 소리구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이런 상승이 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10,000원대 여기까지 올라오면 바로 빠질 것 같기 때문에 탈모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 뭐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프롬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지만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에 속아서 사는 것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는 제약바이오니까 싸게 사야지라는 투자 관점이 훨씬 더 맞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보다는 내려갔을 때 프롬바이오라는 기업에 좀 여러분들이 좀 희망이 있거나 관심이 있다면 투자 결정을 내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직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더 크게 갈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고 그리고 마지막 이 하락의 마지막 유종의 미 클라이막스가 도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이막스를 확실하게 지켜보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마무리까지 딱 지켜낸 다음에 우리가 끄는 게 어떨까. 드라마도 다 보고 난 다음에 끄지 보는 도중에 마지막에 돼가지고 에이 꺼야 되겠다 하는 사람 잘 없어요. 마지막 어떻게 되는가 보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봅시다 어떻게 끝나는지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드라마를 시청한다 생각하고 마지막 마무리 팝콘을 들고 구경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